예전 명망 있었지만 몰락한 무인가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나란 일을 하는 무인을 배출하기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쇠퇴에 그저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죠.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몇 안 되는 아들들도 하나같이 몸이 좋지 않아 무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섭이란 사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대 독자였던 진섭 역시 몸이 허약하여 무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가 이만저만 아니었기에 매일같이 마당에 나와 무술을 연마하는 척만 할 뿐이었죠. 명망 있는 무인가의 자제분이 그리 몸을 놀려서야 되겠는가? 보는 내가 다 부끄럽구려.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말게. 혹여라도 부모님이 들으신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나. 그러면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말고 어서 빨리 무술을 갈고 닭과 관직 하나 꿰차야 하지 않겠나? 스치는 바람에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약골인데 무술을 연마한다고 관직을 얻을 수 있겠나? 되려 배우려다 골병이나 들지 않으면 다행이지. 친한 중마고우였던 대인은 가끔 진섭을 찾아와 이렇게 놀리고는 했죠. 시시한 농은 됐고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부탁할 것이 있다는 소리인데. 역시 눈치 한번 빠르구만. 사실은 내가 이번에 명나라의 사신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 임무에 나와 함께 가달라는 청을 하기 위해서라네. 이 사람아,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지겠나. 힘도 쓰지 못하는 약골인데. 그렇지만 자네는 활을 잘 다루지 않나? 그것도 자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말이야. 진섭네 집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활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모양으로 활을 모르는 이가 봐도 한눈에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챌 정도였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활은 가문의 사람만이 다룰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가 와도 활 시위를 당기지 못했죠. 그러기에 진섭 같은 약골도 손쉽게 다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당길 수 있는 활은 그것뿐이긴 하다만 큰 도움이 되련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도 할 일이 산더미 같아 선뜻 나서기 어려울 듯 하네만. 자기 비하하면서 거절하는 것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특별히 이번 일에 동행한다면 내 자네에게 돈을 주겠네. 100냥, 아니 더 얹어서 200냥을 주지. 어떠한가? 바로 준비하고 출발하겠네. 그리하여 진섭과 대인은 사신을 데리러 명나라로 향했습니다. 대인은 큰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아래에 선원 67명을 둘 정도로 제법 능력 있는 선장이었죠. 그들은 한 달이나 걸려 명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신을 태워 조선으로 향했죠. 이리 편히 돈 벌어도 되는 건가? 위험하기는커녕 마음이 편안하네. 쉿, 이 사람아, 그리 말하면 꼭 없던 일도 생기는 게 이 바닷일이라네. 그러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입 다물고 있게나. 말이 시가 된 것이었을까요? 사신을 태운 배가 조그마한 섬을 지나치려는 찰나 순간 멈춰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류를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바람이 불지 않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이거. 난데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가도 못하다니 이게 어찌 된 건가? 이거 보게 진섭이 자네가 그리 말하니 없던 일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대의의 말에 진섭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이리 말을 아끼며 살겠나?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억측은 집어치우게나. 선원들은 어떻게든 배를 움직이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배는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았죠. 그 와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용왕님이 활을 가진 사내를 섬에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리 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시네요. 자네, 그게 참말인가? 그리고 자네는 그 사실을 어찌 아는가? 어머니가 무당이시고 저 역시 그 피를 이어받아 웬만한 것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대인은 미간을 찌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진섭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섭은 황당했지만 미신을 숭배하다시피 하는 바닷사람들의 특성을 아는 까닭에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먼저 나서서 섬에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왕님이 그리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니
무난 인사라도 드리는 것이 예의 아니겠나. 내 섬에 남을 테니 걱정 말고 임무나 잘 끝마치게나. 그리고 좋다고 술 퍼마시지 말고 곧바로 나를 데리러 와주게. 진섭, 미안하네. 그리고 내 입장을 이해해줘서 고맙네. 내 꼭 약속하겠네. 일을 마치는 즉시 쉬지 않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만 버텨주게. 그리고 절대 위험한 짓은 하지 말게나. 중마고오를 섬에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미안했던지 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꼭 돌아오겠다는 말과 함께 식량과 물을 건네주었죠. 진섭이 식량과 물을 가지고 섬에 내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떠나는 배를 바라보며 진섭은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죠. 용왕님이 무슨 용건이 있으시길래 이리 나를 괴롭힌단 말이냐? 진섭은 거처를 마련하려고 섬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섬에는 바위굴이 하나 있었는데 독사들이 득실거렸기에 거주하기에 위험해 보였죠. 또 물가에는 커다란 고래가 일으킨 파도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간 바로 바다로 쓸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섭은 어쩔 수 없이 섬 내부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았죠. 주변 나뭇가지를 모아놓고 부싯깃으로 어찌어찌 불을 피운 그는 노곤해진 탓에 나뭇잎을 대충 깔고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려한 옷을 입은 백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왜 매일같이 노인의 모습으로 현연하게 하는지 이 놈의 자라는 참 고리타분하단 말이야. 뭐 그 덕에 믿음직하지만 이복에 인사가 늦었구만. 나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라네. 그러니 버릇없게 누워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 나에게 경의를 표하게나. 깜짝 놀란 진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용왕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참 예의 바른 친구구만. 좋네 좋아. 웃음 짓는 용왕의 모습을 보며 진섭은 말을 꺼냈습니다. 배에 탄 이에 따르면 용왕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무엇이길래 배를 멈추고 저만 이곳에 내리도록 한 것입니까? 허, 자네 성격이 왜 그리 급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건데 뭐 그런 점이 싫지는 않구만. 내 자네를 부른 이유는 북해에 사는 버릇없는 흑룡놈을 처치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일세. 이 놈이 억세고 힘이 좋아 야금야금 내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조금 벅찬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 한데 그 화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만나니 어찌 도와달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활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저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데 이것이 뭔 일이길래 그리 말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예전 자네 조상에게 내가 물려준 활일세. 당시에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자네 나라가 혼란한 시기였는데 자네 조상이 나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빌고 빌어 내 친히 나의 활을 내어준 것이라네. 그리고 그것을 당길 수 있는 힘도 내려주었지. 또한 그 활만이 저 버릇없는 흑룡을 없앨 수 있다네. 그러면 직접 이 활을 당기시어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필시 제가 활을 당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사실 귀찮아서 그러네. 진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날은 어느새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용왕은 진섭을 동쪽 해변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않고 한참을 먼 바다만 바라보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바다에서 구름이 일더니 천둥과 벼락이 사납게 내리치고 파도가 드높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흑룡이 하나 나타났죠. 요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버릇은 못 고쳤나 보군. 하긴 저놈의 싸가지도 고치지 못하는데 어련하겠나. 이복에 진섭이라고 했나? 네, 용왕님. 자네가 가지고 있는 화살은 바닷속 특별한 곳에 있는 조개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작할 수 없다네. 그러니 2대 남은 화살을 정확히 조준해서 꼭 명중시켜야만 하네.
용왕의 말에 진섭은 부담감이 차올라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활의 화살을 걸어 힘차게 쏘았죠. 찻발은 빗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용 주변에 있는 세찬 바람 때문인 것 같았죠. 이제 한 발 남았네. 잘할 수 있겠는가? 진섭은 노인이 용왕만 아니라면 주둥이를 쳐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용왕이 주는 부담감이 상당했죠. 정조준한 첫발이 오른쪽으로 빗나갔으니 약간 왼쪽으로 조준하고 쏴야겠다. 그리하여 발사된 두 번째 화살. 명중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마에 꽂힌 화살에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던 흑룡은 곧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바닷물은 흑룡의 피로 붉게 물들었는데 마치 세상이 망하기 직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잘해줬네. 그래, 그리하면 되지 않은가? 가만 보자. 자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고 싶은데. 그래, 죽은 흑룡이 배 안에서 품고 있던 진주가 몇 있는데 내 그것을 가져다 주지. 인간 세상에 팔면 값이 꽤 나갈 것이야. 용왕은 그리 말하고 잠시 사라졌다 나타났습니다. 손에 가득 진주를 담고서 말이죠. 이것이면 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자네가 바다에 나올 때 폭풍에 휩쓸려 가지 않게 내 평생 신경을 써주겠네. 대신 출항하기 전에 꼭 나에게 뱃제사를 올려서 알아볼 수 있게 해주게나. 그리하면 자네가 배를 타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용왕은 그리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대로 친구는 잊지 않고 진섭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진섭이 갖고 있는 진주를 보며 놀라고 용왕을 만나 바다의 행운을 얻었다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죠. 이보게나 자네. 진주도 귀하디 귀한 것이지만 난 자네가 받은 용왕의 가호가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네. 잠깐 이럴 때가 아니지. 진섭이 자네 이참에 나와 같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벼보지 않겠나? 용왕님의 가호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걸세. 며칠이 지나 무트로 돌아오게 된 진섭은 가지고 있던 진주를 전부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크고 튼튼한 배를 구입한 다음 친구 데이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는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중마고우였던 둘은 남은 평생을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다 날씨는 좋다 못해 쾌청했는데 모두 진섭이 받은 용왕님의 가호 덕분이었죠. 이상 야담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